여러분이 영어 회화가 안 됐던 이유는 공부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공부의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실전 영어에서 바로 입이 트이는 방법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 둘째, 단어를 조립하는 방법. 셋째, 단어의 매너를 입히는 방법만 알면 긴 대화도 훨씬 쉽고 유창해지게 됩니다. 첫째, 단어의 비밀. 동사가 문장이다.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문장 전체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 opinion, respect와 같은 기본 단어를 모르면 I, you, thinking, okay 이렇게 간단히 의미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실제 대화에는 한계가 있겠죠.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동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결국 문장입니다. 영어는 결론부터 던지는 언어예요. 동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바로 전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바로 이 대변인, 동사를 내세우는 훈련만 돼도 영어 회화의 반은 끝난 셈이죠. 그래서 동사가 결국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많이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어를 낱개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동목 덩어리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입니다. 주어 다음에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사, 그리고 동사를 보조적으로 설명해주는 목적어, 이렇게 단어끼리 가장 친한 순서를 덩어리로 묶어서 기억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respect라는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존중하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I respect you. 나는 당신을 존중해. They respect my passion. 그들은 나의 열정을 존중해. 이렇게 주동목 덩어리로 연습하면 respect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떠오르는 순간 뒤에 따라올 보충 설명이 자동으로 연상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처럼 조금 변형된 표현이 나와도 I respect your opinion이라고 한 번에 뱉을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단어를 써야 유창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영어의 80%는 중학교 수준의 단어와 전치사가 만난 구동사로 이루어집니다. 왜 원어민은 어려운 단어보다 쉬운 구동사를 선호할까요? 그건 구동사가 훨씬 직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취소하다라고 할 때 무조건 cancel만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 원어민은 call off라는 구동사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call은 누군가를 부른다는 뜻이고 off는 접촉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이미지예요. 즉 진행하려던 약속이나 행사에 사람들을 call, 불러 모은 뒤 일정을 off, 떼어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들 흩어지세요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she called off the wedding 이라고 하면 그녀는 결혼식을 취소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Call off the wedding. Call off the wedding. Call off the wedding. No, I'm calling off the wedding. No, I'm calling off the wedding. No, I'm calling off the wedding. 그럼 미루는 건 어떨까요? 이때는 put off를 써보세요. 자, put은 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ut off라고 하면 원래 놓으려던 위치에서 off, 멀리 떼어놓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려던 일을 집어들어서 저 멀리 툭 떨어뜨려 놓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미루다라는 뜻이 바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he put off graduation이라고 하면 그는 졸업을 미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cannot put off graduation. I cannot put off graduation. I cannot put off graduation. 하나 더 볼까요? 알아내다라는 뜻의 figure out입니다. figure는 어떤 모양이나 복잡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복잡한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정답을 밖으로 쏙 끄집어내는 이미지예요. 고민 끝에 아, 이거구나 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돼요. It's my problem, I'll figure it out. It's my problem, I'll figure it out. It's my problem, I'll figure it out. I figured out the fuel problem. I figured out the fuel problem. I figured out the fuel problem. 둘째, 단어의 조립, 황금 법칙 2가지.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가장 집착하는 게 있죠. 바로 문법입니다. 하지만 초중급 단계에서는 완벽한 문법보다 대화가 끊기지 않는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왜 영어로 말할 때마다 흐름이 끊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영어를 조립하는 순서, 어순의 문제입니다. 영어를 문장으로 연결할 때는 이 황금 법칙 2가지, 주동목, 장방시우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결론부터 던진다. 무조건 주동목 덩어리부터. 둘째는 꼬리를 붙인다. 장방시유. 즉,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순서대로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어. 이 문장을 황금 법칙대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동, 나 쉬었어. I rested. 장소, 집에서. At home. 시간, 퇴근하고. After work. 이유, 너무 피곤해서. Because I was too tired. 자, 이제 이 황금 법칙대로 연결하면 I rested at home after work because I was too tired. I rested at home after work because I was too tired. 어때요? 긴 문장이 순식간에 완성됐죠? 그래서 항상 주동목, 장방시유를 기억해두고 원하는 단어들을 이 황금 법칙에 따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말해보세요. 나 어제 카페에서 친구랑 영어 공부했어. 자, 우리 이제 쉽게 나눌 수 있죠? 주동목, 나 영어 공부했어. I studied English. 장소, 카페에서 at the cafe. 방법, 친구랑 with my friend. 자, 친구랑이 왜 방법일까요? 공부를 한 행동이 how,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친구와 함께 했다. 이렇게 방법 전치사 with를 쓰는 거죠. 마지막 시간은 어제, yesterday. 그래서 연결하면 I studied English at the cafe with my friend yesterday. I studied English at the cafe with my friend yesterday. 황금 법칙 하나면 이렇게나 쉽고 빠르게 바로 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언제나 주동목, 즉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장방시유 덩어리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 순서를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장소, at the cafe와 방법, with my friend는 순서를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어의 핵심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 약간씩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장소를 강조하고 싶으면 at the cafe를 먼저 쓰고 친구와 공부한 사실이 중요하다면 with my friend를 먼저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어 어수는 황금 법칙 2가지, 주동목, 장방시유만 기억하라. 셋째, 단어의 매너, 뉘앙스의 한 끗 차이.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매너로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매너를 입히는 과정이자 중급자로 가는 핵심 열쇠예요. 영어의 매너는 뉘앙스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영어는 동사가 문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의 뉘앙스를 살짝만 바꿔도 훨씬 고급스럽고 완성도 높은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내 의사를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뭐죠? 바로 want죠.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런 적이 많으실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판 좀 보고 싶네요 라고 말할 때 아는 단어가 want, 메뉴밖에 없으니까 I want menu 이렇게 말하기가 쉽상이죠.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다 통하죠. 근데 이 표현은 메뉴판 좀 줘. 딱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례한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동사의 뉘앙스만 살짝 바꿔보세요. 메뉴판 좀 보고 싶네요. I woul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줄여서 I'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e menu, please? I want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I'd like to나 can I는 상대 의중을 묻는 정중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의 매너입니다. 상대에게 부탁을 하고 싶을 때는 뭐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뉘앙스로 can you를 쓰면 되는데요. 제게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Can you give me the menu, please? Can you give me the menu, plea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Can you보다 더 매너 있고 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면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뺀 could you를 써보세요. Could you give me the menu, please? 이렇게 시제를 과거로 뺀다는 건 상대와의 거리를 두는 완곡함이 생겨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I'd like to, can I, can you, could you만 기억해도 영어 매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절대 you're wrong, 너 틀렸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에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I see your point,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대 의견에 먼저 긍정을 한 뒤에 But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 의견을 붙여보세요. 이런 한 끗 차이의 표현력이 여러분을 매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회화가 안 됐던 이유는 공부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공부의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실전 영어에서 바로 입이 트이는 세 가지 핵심. 첫째, 단어의 비밀, 동사가 문장이다. 둘째, 단어의 조립, 황금 법칙 2가지. 셋째, 단어의 매너, 뉘앙스의 한 끗 차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지금 바로 소리 내서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이어가는 것,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면서 멘토링을 해드리기 위해 멤버십도 오픈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